이미 다 개발해 놓은 기술인데 그거 그냥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발사체는 전투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수송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민항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우주팀 심주현입니다. 일단 그 우주 발사체는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것들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나 우주망원경 등 다양한 이제 우주 체계들이 있는데, 무언가가 우주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주 발사체가 될 수 있죠. 구조물이 이렇게 보였을 때 그 구조물의 한 90% 이상은 모두 다 이제 탱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주 공간에 최적화된 경로와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통해서 우주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는 구조들이 매우 그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주 발사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시스템, 그 다음에 항법 제어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꽃이 이제 나오고 발사체 비행에 있어서 이제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가장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엔진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발사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그 엔진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발사체를 세워놓으면 20-30m 또는 뭐 60m, 직경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기다란 기둥을 세우는 듯한 그런 구조물을 버티기 위해서는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그런 구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목적한 임무가 정해지면 그 임무에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서 이제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항법 제어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발사체는 보통 1단, 2단, 3단 이렇게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란 이제 원형의 기둥처럼 보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이제 구간들이 다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체는 우주 공간이라는 진공 상태에서도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와 함께 산화제를 이제 넣고 다니는데요. 발사 직전에는 모든 탱크가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탱크들이 상당히 중량이 무겁거든요. 비행을 하면 할수록 그 연료가 점점 줄어들 텐데요. 줄어드는 연료만큼 그 공간은 사실 무의미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생각해낸 방법은 단을 여러 단을 나눠서 1단의 연료와 산화제를 다 쓰면 1단을 버려버리고 좀 더 가벼운 발사체로 그 다음을 더 비행하자. 이런 이제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받는 질문들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다 개발해 놓은 기술인데 그거 그냥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발사체는 그 우주 시스템을 원하는 임무 궤도에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임무 궤도를 올려주려면 그 위성이 어떤 임무 궤도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궤도에 어떤 위성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감시하고 싶다, 어느 위치에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그런 내용을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성에 탑재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부품들에 대해서도 발사체 업체한테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누리호를 통해서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타국의 발사체가 아닌 우리 발사체로 이제 우주 공간에 우리의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더욱더 좋겠죠. 네, 우주 발사체를 위한 발사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장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발사체가 정상적인 비행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주변에 공역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해상도 다 이제 통제를 하게 되죠. 우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우주로 이제 보냈을 때는 원하는 궤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다양한 발사각을 확보할 수 있는 발사장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재사용 발사체는요, 기존의 발사체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재사용이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각 단을 재사용하지 않고
비행 과정 중에 지상이나 또는 바다에 이제 떨어뜨려서 폐기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스페이스X의 팔콘 9 재사용 발사체는 1단부를 다시 재사용하거나 또는 스타쉽과 같이 1단과 2단 모두를 다 재사용하는 형태의 발사체를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주 공간에 어떤 시스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아주 혁신적으로 낮춘 사례가 되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런 시스템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시도를 하였고, 관련해서 다양한 그 경험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배나 차이 날까요? 정확하게 정찰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못해도 1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까지도 낮췄다고 보는 사례가 있고요. 스타쉽의 경우에는 사실 2단부가 다시 지구로 재진입을 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로켓 배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실질적인 로켓 배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중 발사체는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발사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공중 발사체는 전투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수송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외 여행 갈 때마다 타고 다니는 그 민항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민항기를 활용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던 해외 사례를 보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이런 걸 좀 많이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공중 발사체 또는 뭐 해상 발사체 이런 것들은 개발은 이미 다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초소형, 극초소형 위성들을 긴급하게 올리는데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00km 궤도에 올린다고 했을 때 발사체의 경우에는 대략 한 21m 정도, 탑재 가능한 페이로드는 맥스로 하면 한 400kg 탑재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지상에서 쓰는 시스템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막상 그 당일날 가서 발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발사체의 결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날씨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상에서 오늘 못해요 하는 거는 공중에서는 우리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우주 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좀 특징이 있는데요. 국방과 연관이 많다는 겁니다. 민간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우주 시스템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국방의 목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사례가 많고요. 누리호를 통해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7번째라는 그 타이틀처럼 상당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다른 산업들을,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주도 같이 유사하게 키워나가겠다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나 방침이 좀 세워지면 민간 또는 산업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더 융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